사조 강의 시간입니다. 병일주가 오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갑은 해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사주의 특징은 금이 한쪽에 몰려 있고 수도 한쪽에 몰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목화 토가 강합니다. 오중에 기토가 있어서 기토에서 목화토가 강하지요. 대신에 화토가 강하기만 하고 목도 약합니다. 해중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많은 화토새에 해수가 갇힌 꼴이 되고, 또 간목은 화에 설기가 많이 되고 토도 있으니까 목한테는 그다지 좋은 작용은 못 됩니다. 금생수 수생목 하기에는 이 거리도 먼 것도 있지만 많은 화에 차단이 되어 있어서 화급금 하니까 신유가 비록 튼튼해 보이긴 하지만 금생수 수생목도 안 되는 거고, 화에 목은 눌리고 설기가 많이 되고 금에 극을 당하니까 갑 자체가 힘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병은 보면 양인이 이렇게 두 개나 있으니까 화투세가 왕에 있으니까 신앙 정도로 봐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기되는 운이 차라리 낫습니다. 보통 지지를 보고 어느 방향으로 운이 달려오고 있다 말을 많이 하는데, 지지를 보면 여름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지요. 본인이 신앙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 이 경우는 그냥 보면 배우신 거 있지요. 목화통명. 목왕에 화가 왕하니까 목화통명이니까 뭐 큰 탈은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뭐 좋을 것도 없네요. 이 여기는 목화통명 행세라서 괜찮긴 하지만 좋은 부분도 없습니다. 기운에 설계시키는 기운에 발신을 했다고 합니다. 기운에 왕한 화세를 설계시키는 기운의 발신, 기운의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축과 무운에 관공장을 했고, 이때 또 운이 좋았지요. 또 수운에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 이론이 추가가 되어서 사주 중급 이론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병이 화세가 왕해서, 왜냐하면 병오 이렇게 밖에는 없지만 목도 가설에서 목생활을 하고 해수는 바둑으로 치면 한쪽으로 몰려서 꼼짝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해수가 여기는 제외를 해버리고, 신유 또한 한쪽으로 몰렸지요. 화토세가 강한데 목이 오면 목화통명으로 가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재성과 모군이 올 때는 해수도 이 목생화하러 가니까 많은 화세가 늘어남으로써 해수가 더 힘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화세를 설계시키는 기운, 축운, 무운, 그리고 해자운에는 길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사조실내 10입니다. 이 사람의 성격을 한번 볼까요? 성격은 보면 기회 같으면 독하고 참을성이 많지요. 기회. 독하게 뭘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림 학사가 개 축계 그 아닌가 이랬는데 수가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주가 오양인을 뒀지요. 지지에도 자도 있고, 근데 뿌리는 오양인에 하나가 있지요. 해중 간목에도 약간 뿌리를 두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 이건 뭐 신약일 수밖에 없지요. 여기 보면 해자축은 안 될 것 같고 신자진은 될 것 같네요. 신자진, 수국 이렇게 가버리면 금수왕이죠. 금수왕에 유일하게 붙이는 게 양인인데 격으로 따진다면 오중기토가 투간되었으니까 상관격이지만 중급위원으로 온다면 수왕세의 관이 너무 왕하지요. 관이 너무 왕하고 자기는 버틸 곳은 양인 하나밖에 없는 모양새라서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인성 비거분이 와야 합니다. 여기 보면 정묘 병인노래 정묘는 인성이지요. 인성 비겁 인성 비겁 인성 비겁 이렇게 되니까 신약인데 인성 비겁이 왔으니까 병인 정묘는 좋지요. 이때는 권력을 쥐는 관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추구내는 퇴임하고 의학업을 했다고 합니다. 의학업을 얼이 떠 있으니까 그래도 추구내는 뭐 여러모로 좀 그렇겠지요. 자오내는 그러니까 수운에는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운에 65세 이후로 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병화하고 임수관계는 자연 형상으로 보면 태양과 이미 바다 호수인데 여기 보면 신자진해서 수국이 되니까 그리고 경금 신자진이 된다면 경금도 기세를 얻고 금수가 왕해져 버리지요. 금수가 왕해지고 신양양이죠. 신양양인. 신양양인이 되면 이 양인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화극금, 좌우충, 상하가 서로 충극하지요. 서로 상하간지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일간과 시간도 사이가 좋지 못하지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 사이에 굴곡이 좀 많습니다. 운이 좋아도. 병화는 태양이고 임은 강입니다. 강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 멋지지. 풍경이 바다에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멋지지요. 그래서 병하고 임관계는 좋은 관계라고 설정을 많이 짓습니다. 자연 형상으로 본다면. 근데 태양이 약하니까 아주 큰 바다에 신자진의 임투간 자중에서 임투간 임의 자는 양인 형세니까 파도가 많이 치는 형세 그리고 해도 있고 경금도 있고 금수가 이렇지요. 신자진의 금수 금수왕 아주 큰 바다에 태양이 조그맣게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이 많이 흐르는 곳에 큰 강, 줄기차게 흐르는 강에 태양이 떠 있는 모습이라서 신앙향으로 가는 게 좋은데 좋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 양인을 충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신양 양인인데 자운에 충했지요. 신자진도 이루어진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오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 그대로 자 그대로 진 그대로 임 그대로 해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게 옳겠습니다. 근데 이제 축대원에는 어차피 뭐 해자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축대원에 이때는 관이 왕해져 버렸는데 의식은 좋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격에 관련된 이론이라서 중국에서는 그냥 격에 관한 이론이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다음 카페 역학동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이거를 작성하신 분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학문 목적이니까 큰 양해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해월 정예 병호생 살인미수로 15년을 언도받은 명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주인데 해월에 태어났죠. 정예 정일간이 뿌리는 오에 있습니다. 오에 해일간이 뿌리가 일단은 오에 있습니다. 정일간이 오에 뿌리가 있고 묘에 인성이 있어서 그리고 오는 병화를 투관시켰고 기토를 투관시켰지요. 그리고 계해는 하나의 또 짝이니까 기운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의 짝이라는 것은 육식갑자 중에 계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동류오행이 서로 연결된 경우도 연결력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사람은 신왕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약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개 해수가 이렇게 삼자 세개이지만 중간에 세력을 누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화토는 한쪽에 밀려 있고 목도 한쪽으로 밀려 있지요. 이렇게만 보면 신약인지 신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가능성 있는 신약은 분명하지요. 정이 5에 녹을 두고 병화가 투강되었고 인성이 있고 해중간목이라는 것이 선목인 상태지만 주변에 화목이 있으니까 선목 상태를 면해서 신앙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이 있고 재가 있고 인성이 있고 살인 상생 하려고 한다 해도 묘목 하나 자체가 천간에 계수까지 투과돼 있어서 선목이 될 가능성도 있지요. 비록 주변의 형세를 보면 선목을 면할 수 있다도 여기 이렇게 보면 수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선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관인상생이 될 건가 관인상생으로 볼 것인가 참 많이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삼합을 논해 보면 해묘하면 미가 하나 끌려오거나 공해지면서 해묘의 목국이 되지요. 해묘의 목국이 되어버리면 충분히 주변의 수세를 수생목목성화할 수 있고 해묘 목국이 됨으로써 인성도 왕하고 비견급제도 왕해져 버리니까 이 경우는 신앙이 분명해져 버립니다. 해묘이 목국이 되어버림으로 해서 왕한 수세를 끌어와서 일간을 생하는 관인상생의 형수되고 일간도 왕하고
그래서 매우 신왕한 형세입니다. 매우 신왕한 형세. 이민대운이 온다 해도 신왕한데 또 왕한 형세가 들어오니까 좋지는 못하지요. 이 글을 쓰신 분의 말을 보면 해월은 수목이 강한데 해묘합 목도 있으니까 인수과다사주입니다. 해중간목, 해중간목, 해묘미 목국, 수생목, 목생화니까 살인상생도 되고 일간도 왕하고, 살인상생의 일간왕에 식신이 좀 약하지요. 월지 정관격, 투간 칠살격을 겸했는데 살용 식재격으로 봅니다. 상신은 기토가 상신이 됩니다. 용신. 신축대운은 북방수운으로 형하지만 약신인 신금이 투간해서 무난했다고 봅니다. 이민대운 첫해는 병호연조와 만납니다. 경호년은 화토금의 희신이 강하니 경호년만 놓고 보면 길호년이고 병호운한도 길호합니다. 그러나 이민대운이 흉악대운이고 그 이전에 기해 한운이 특히 22세부터 30세까지의 해 한운에 흉합니다. 이민대운과 기해 한운이 만나면 기토 타김이 되고, 기토가 임수를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임수는 물이니까 기토는 흙먼지 이렇게 되니까 기토 타김이 흉하고 인의 합으로 인중병무가 합거됩니다. 사주원국에서 살용 식재격에 해묘합 화목이 도식하니 사주원국이 문제입니다. 다시 기해 한운이 해중에 수목이 강해서 문제입니다. 다시 이민대운이 수목이 강해서 문제입니다. 도식사주에서 살인이 상생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사주가 좀 많이 난해한 편입니다. 이 사주도. 이분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중에 개수가 투관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개하고 해는 동류오행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투관되었다 보고, 일간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칠살이 있죠. 칠살 편관. 그래서 편관격이기도 하고, 이분은 또 월지 해수를 그대로 격을 지용을 해서 정관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월지 정관격에 투간 칠살격을 겸했는데, 월해수를 해중 임수를 보니까 정관이지요. 정관에 다시 개수가 투관되어서 편관격을 겸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해중에는 개수가 없지만 육식갑자의 계라는 게 존재하고 같은 동육끼리 연결되었으니까 투관으로 취급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편관은 살성을 제해줘야지요. 그 살성을 제해주는 것은 기토가 토국수함으로써 살성을 제해줍니다. 기토는 오에 뿌리를 두고 병화가 투관되고 해서 화의 힘을 받아서 기토가 조열한 토니까 충분히 기술을 견제를 잘 해줬지요. 그래서 칠살격이 재화가 되어서 좋은 격으로 온화하게 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북방 수운에는
약신인 신금이 투근해서 신금이 개수가 다소 약합니다. 왜냐하면 해수에 이렇게 생을 받고 있지만 해묘이 목국이 되어버리니까 수경이 좀 많이 빠져버리지요. 그 다음에 화토가 왕에 있으니까 역시 해수 자체가 금이 있으면 그래도 이 개수가 그걸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신금, 경금,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어느 정도 살려줘야 되니까 격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금이 투관해서 무난했다고 봅니다. 약신이라고 한 것은 개수가 상대적으로 해묘이 목국이 되고 설기가 많이 되고 화토세가 있어서 극하니까 개수를 돕는 쪽으로 가서 괜찮았는데 그 다음 글을 읽어보면 이민대운 첫해에는 병호 연주와 만납니다. 경호년은 화토금 희신이 강하니 경호년만 놓고 보면 길한년이고 병호난도 길합니다. 그러나 이민대운의 흉악대운이고 그 이전에 기의 한운이 21세부터 30세까지는 해운 한운입니다. 이민대운과 기의 한운이 만나면 기토 타김이 흉하고 인의 한목으로 인중병화가 합거됩니다. 기의 한운이 만나면 근데 이렇게 또 해석을 보면 여기 보면 사주원구에서 살용, 식재겨, 그 식신으로 제한음격이다 이 말입니다. 식신으로 편관의 살성을 누르는 격인데 이민대운이 수목이 강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이민에 들어오면 해묘미 목국이 된 상태에서 목도 왕해진 거지요. 다시 다시 이민년이 들어오면 인호술도 되겠지. 인호술. 뭐 이제 어떤 학자들은 25세 들어오면 인만 보고 인은 보지 않는다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민을 통째로 10년을 봐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토 자체도 기합갑하면 갑중에 해중에 갑목과 암합하면 통호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되겠죠. 주변에 화토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도 화토가 강한데 인호술 화국이 들어오니까 화토세가 더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형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약해지는 면이 많습니다. 자형이라 해서 스스로 얽어맨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해수 자체가 미약해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자형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미약한 상태에서 해수가 미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해 자형이 되었고 주변에 화토세가 강하고 해매미 목구에 또 설기가 되어버리고 하니까 개수 자체가 칠살이긴 하지만 이 살성 자체가 강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토세가 그걸 해서 한번 재주고 저는 이렇게 정계충한 경우는 자신 스스로
이 칠살의 나쁜 것을 제어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개수를 한번 눌러서 살성을 잡았는데 나도 또한 전개충을 해서 나의 살성을 또한 잡고 있는 상태 같으면 개수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해해 자형으로 약화가 된 상태 같으면 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수 같으면 해로 인해서 투간된 개수 같으면 개수가 약해지는 상태라고 봐야겠지요. 그렇다면 이 사조 원국에서는 기가 한번 개수를 한번 제하고 어차피 약해져서 살성은 약화돼 버린 겁니다. 개수가 왕하지만 않으면 살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해가 자형으로 스스로 기운이 약해져서 개수 자체는 살성이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토가 한 번 또 그걸 했지요. 그러니까 칠살격이라면 칠살 자체가 약화가 되어버리면 살성이 없어져서 격이 올라가 버린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개수 자체가 칠살 자체가 왕에 있으면 살성을 제해줘야 되지만 이 칠살이 투간되었다고 보는 해와 해가 자형을 해서 스스로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개수 자체는 일단은 살성이 없어진 상태인데 왕한 화토가 화토에 뿌리를 두는 기토가 토국수함 했지요. 그게 좀 바보가 되어버렸지요. 또 자신이 정화가 전개층에서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칠사를 격이 괜찮았는데 왕한 화토가 한번 공격을 해서 바보로 만들고 정화가 또 공격을 해서 바보로 만들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어차피 바보가 돼버린 상태니까 그냥 중급사주를 보면 해묘가 스스로 힘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자영을 해서 해묘의 목국에 개수를 투한시켜서 관인상생하고 일간도 왕하니까 관인상생하고 일간도 왕하고 식상을 하나 정도 보면 길하다고 했으니까 중급사주로 봐서는 별 탈은 없지요. 그런데 해해 자영에 뿌리를 둔 개수가 일단은 약해져서 살성이 없어진 겁니다. 칠살격이니까. 그런데 왕한 화가 왕한 화에 기반을 둔 기토가 한번 그걸 했습니다. 이제 바보가 된 겁니다. 그 정 자체가 한 번 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중에서 더 바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격 자체의 칠살격 자체로서 가만히 극하지도 않고 충하지도 않았으면 칠살격인데 살성이 제거가 되어가지고 품격이 올라갔는데 왕한화를 기반으로 토국수 바보가 한번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정계충 왕한화로서 충해버렸으니까 격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한번 바보가 되고 바보가 된 것을 또 충을 해서 더 떨어뜨리니까 격이 아주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천하게 되어버린 거죠. 천하게. 근데 굳이 이제 대운을 따지자면
인호술 화국이 되어서 더 화세가 왕해져 버렸지요. 술토도 들어와서 토국수할 것이고, 인호술 화국이 된 그 화세를 더 가지고 와서 기토는 더 때렸을 것이고, 인호술 화국이 들어옴으로써 이 개의 평관격, 격품격을 높이는 수 자체가 더 말라버렸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호술 화국 대운으로 친다면 한 번 바보가 되고 또 바보가 되고 바보가 된 것을 또 더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중의 개수가 투한되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같은 동류 오행입니다. 같은 동류 오행이 60갑자에서는 계라고 짝을 이루니까 투한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에서 이렇게 투관이 되어서 평관격, 평관편인 편재, 비경급제는 살순을 제해줘야 됩니다. 살순을 제하는 법은 합해주거나 극하거나 중하거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해 자영으로 기운이 스스로 약해졌습니다. 스스로 향한다는 것, 스스로 얽어맨다는 겁니다. 자신을. 자영이란 것은, 자영은 해 자영, 진진 자영, 오 자영, 유유 자영 이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형이 되는 것은 진, 오, 유, 해, 환, 자영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약화된 데서 개수가 올라왔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는 평관격의 살성이 제거가 된 겁니다. 개수 평관의 세력이 약화됐으니까 살성이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이대로 두면 괜찮은데 기오병이 이렇게 왕한수를 한 번 더 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마음을 잘 잡고 사는 무사로서 격이 올라갔는데 화토세가 한 번 더 극을 해서 한 번 바보로 만들었지요. 정상적인 격이 되었는데 다시 정도 보면 오에 뿌리를 두고 동료행의 도움을 받고 해묘이 목에 생을 받아서 매우 왕하죠. 매우. 이 또 한 번 자기 스스로 자기의 평관을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더 깊숙이 바보가 되었겠죠. 2차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원국에서 정상적인 평관을 기토가 한번 때려서 1차 바보로 만들고 격이 합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아마도 자기 스스로 행동을 제어를 못하고 나쁜 성격을 가지거나 스스로 아마 나쁜 세계로 빠져들었거나 스스로 나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자형이 되어서 개수가 올라오는 그 근본을 스스로 약화시켜서 칠살 기억의 살성을 제거를 한번 해버렸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화토세가 강한 기토가 힘을 받아서 한번 때렸지요. 정상적인 게서 한번 바보가 되었습니다. 천한사주로 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살인까지는 안 갔겠지요. 살인자가 되거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정화를 보면 정화가 오의 뿌리를 받고 해명이 생을 받고 하니까 아주 왕하죠. 이거는 뭐 자기 자신을 겁나게 왕한 겁니다. 근데 또 전개충 또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기 자신은 바보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하천한 사주가 돼버린 겁니다. 아주 하천한 사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냥 중급 사주를 보면 해묘이 목국이 되어서
살하고 해해케해서 인성 있고 살해서 해미 먹고 살인 상생에 자기도 왕하고 식상이 하나 있고 이러면 관인상생에 식상이 하나 있어주면 완벽한 관인상생이라 했습니다. 노련한 삶을 사는 사람. 살인상생도 마찬가지인데 중급 사주를 보면 괜찮은데 이제 고급 이론에서 나올 격을 보니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추락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이론도 배우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번 참고를 해서 읽어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주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왜 그런가는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병일생이 지지에는 뿌리가 없지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건 해중간모, 진중얼목, 미중얼목이지요. 여기도 보면 개하고 진중모토는 합해서 화를 만들긴 하겠네요. 주변에 토가 많으니까 뭐 수의 방해가 없으니까 조금은 만들 수는 있겠네요. 기갑 합하면 갑기화 토도 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화두를 잡으시고 왜 여기 보면 해중간목, 진중얼목, 미중얼목밖에 없는데 가능성이 있는 신약이 되었는가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화두로 한번 남기겠습니다. 가능성 있는 신약인데 여기 보면 동서남북 정처 없이 성혼 못하다가 39세 신묘년 독신된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네요. 그냥 봐도 토가 너무 많지요. 이제 모군이 들어오면서 제토를 하겠지요. 토는 땅이고 황무지인데 목은 쟁기입니다. 쟁기로서 땅을 윤택하게 갈아엎는 겁니다. 모군에 와서 갑인 을묘에는 집을 이뤄서 좋아졌다고 했네요. 목생화하고 병이 되는 오행인 토를 제토를 해서 갈아엎었네요. 갈아엎어서 농지로 만들어서 경작을 할 수 있겠지요. 이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약인데 사오병정에 자기를 도와주는 운이 왔으니까 좋아져야 되는데 왜 정처 없이 결혼도 못하고 이랬나. 근데 이렇게 보면 화토중탁이라는 걸 배우셨지요. 화토중탁이라는 말씀을 배우셨지요. 사주에 화나 토가 많으면 황무지개가 나는 사람이라서 힘들게 고생한 후에 황무지가 다 개간이 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와 토가 무겁게 탁하다. 화원이 들어오면 화토 중탁이 되어버리지요. 신앙이 되긴 하는데 황무지에서 태양도 떠있고 불균이 더 들어오니까 온 사방에 흙인데 여기까지 나는 황무지지요. 황무지개가 나는 사람입니다. 화토가 많은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한 후에 말년에 편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토 중탁은 황무지 기간을 해서 황무지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잘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토 중탁이 되어버리니까 고생을 했겠죠. 신앙이 되어도 열심히 살았겠지요. 뭐. 그래서 의료 사업 기반을 해서 을묘원에는 이제 제토하고 목생화하고 갑인 제토하고 목생화해서 을묘 갑인 노래는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장수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강의 시간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듣는 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급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지금은 아직 중급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아서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고급에 가면 이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다른 사주를 논하는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쭉 천천히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면 그 많은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이 얼마나 중구난방으로 이 이론 저 이론을 갖다가 붙여보고 또 저렇게 붙여보고 하시면서 혼돈 속에 지내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를테면 유명인 사주 드러나는 사주 하나를 놓고 이를테면 뭐 전 대통령 누구 사주 하나를 놓고 확실해 보이는 사주 하나를 놓고 검색을 해보면 왜 학자마다 그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조금 이론이 밝아진 분들이 중급을 듣고 계신다면 왜 저렇게 중구난방으로 갖가지 이론을 경강부에 억지로 갖다 붙여서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론을 천천히 다져가면서 생각을 점점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다져가지 않으면 사주도 육인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블랙홀에 빠집니다. 블랙홀에 빠지면 자기가 블랙홀에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도 구분을 못하면 그때는 뭐 10년, 20년 계속 그렇게만 가는 겁니다. 그 이상 발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왜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론을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기만의 나름대로 분명히 임상을 해서 이론을 정립을 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기가 블랙홀에 빠졌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10년, 20년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 15년 정도는 그 상태로 살았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다 안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이론을 정립해 나가지 않으면 10년을 허송세월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블랙홀에 빠졌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로서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